자, 그 다음에 C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C타입도 8매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C타입을 적용하게 되려면 지켜야 될 부분이 한 번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쯤? 밤꽃이 언제 펴요, 여기요? 밤꽃. 6월 한 20일경 피잖아요. 20일 때면 거의 끝납니다. 아, 끝나요? 그러면 6월 10일경에 뭐가 펴요? 예, 숫꽃이 피겠죠, 그죠? 예, 그러면 꿀은 유밀이 되는 게 한 20일경에 유밀이 돼요? 예? 20일 넘으면 감로 들어와요. 아, 감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언제쯤이냐면 밤꽃이 피고 일주일 후에, 만약에 6월 10일경에 밤꽃이 폈다. 그러면 6월 17일경에 이 C타입으로 벌을 키우려면 6월 17일경에 뭐를 써야 돼요? 아, 격왕농을 써야 됩니다. 격왕농을 써서 왕을 가두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카시아 꿀을 뜨기 전에 우리가 증소를 해서 꿀을 먹기 위해서 계상 자격군이라는 조건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벌이 포화 상태입니다. 밤 꿀 때까지 계상 올리고 밤나무 봉장에 가서 꿀을 뜨려고 기다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카시아 때 그 매수가 그대로 있어요.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밤꿀이 들어오면 꿀을 뜰 생각인데, 그렇게 했다가는요, 밤꿀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계상 채밀 자격군이라고 하는 기준이 위아래 합쳐서 몇 장이죠? 15장. 소비 매수가. 착복 매수는 20매라고 하는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매를 한꺼번에 놓고 아카시아 꿀을 봤다 할지라도 밤꿀을 위해서는 단상은 적어도 석장, 계상은 벌이 아무리 많아도 5장은 무조건 빼내야 돼요. 안 빼내면 소문 앞에 댐박처럼 뭉치게 돼 있잖아요. 5장을 빼내면 벌통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벌통 안에 사행기들로 넘치는 벌을 만들어 놓고 밤꿀이 들어오면 그 벌은 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축수 작업 안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벌들은 대부분 밤꿀을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왕농을 써서 육아 봉판이 출방하면서 빈자리에 밤꿀을 생산하는 목적도 있고, 격왕농을 써서 이때쯤 써갖고 며칠을 담은다 그랬어요? 가둔다고? 15일. 15일이면 며칠이죠? 7월, 예, 7월 한 2일 정도 되겠죠. 그죠? 7월 2일경에 예, 여왕벌을 풀어주면서 요때 응애약 처리를 한번 합니다. 1차. 그리고 며칠 있다가 7일 후면은요, 7월 9일경 요때 2차 응애약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쯤 되면은요, 벌이 아무리 좋아도 새끼 들어있는 소비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압축을 시켜서 이때부터 산란을 받기 시작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7월 6일 소서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봄에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언제예요? 봄에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 벚꽃 필 때, 그때가 언제인데요?
4월 5일 10일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5월 5일 입합니다. 5월 5일 하루에 여왕벌이 2,000개 내지 3,000개 알을 매일 낳았는데도 지칠 줄 모르고 산란할 수 있는 절기가 5월 5일 입하가 되면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여름에는 산란을 쫙 줄이다가 가을에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언제로 보는 거죠? 가을이면은 8월 7일이 뭐예요? 입추잖아요, 입추. 입추라는 절기에서 며칠을 더하게 해요? 15일을 더하게 하면 8월 22일경이 되면 처서라는 절기가 찾아옵니다. 처서. 낮과 저녁의 기온차 때문에 입추가 되더라도 한낮의 온도는 영상 32도를 유지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후덕지근하고 더운데 15일이 지나서 처서라는 절기가 찾아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에 나오면 벌써 가을바람이 피부를 딱 스치면서 가을이 왔다고 할 만큼 직감적으로 느끼는 절기가 처서입니다. 이때가 되면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봄에는 뭐가 있어요? 적어도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절기 며칠 전에 45일 전서부터 여왕벌이 2,000개 내지 3,000개 알을 낳았을 때 그것을 키워낼 수 있는 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벌, 애벌레를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며칠 전에 해라는 거예요? 45일 전. 45일 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이면 4월 5일이고 여기서 15일을 빼니까 3월 20일경이 되겠죠. 그죠? 예, 이때부터는 적어도 영양분이 풍부한 화분떡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건강한 벌이 형성이 안 돼요. 다행히 봄에는 뭐가 들어와요?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 벚꽃꿀도 들어오고 유밀이 되니까 그나마도 봄에는 벌이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클지라도 가을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산 화분이 얼마나 들어온다 그러죠? 수입 화분이? 1년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1,400톤이 넘습니다. 85년도서부터 수입했던 중국산 화분 때문에 87년도에 전국에 석고병이 생겨서 화분에 들어있는 진균으로 인해서 몸서리 쳤던 한 해가 87년도 원년이잖아요. 화분에 뭐가 있어요? 진균이 들어있어요. 석고균이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멸균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균은 멸균 처리가 100도로 끓여도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화분을 스팀으로 100도로 끓이면 화분 속에 들어있는 효수가 다 죽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137도 이상의 열을 가열해야만이 진균이 죽는 거라면, 그래서 마지못해 한 게 뭐죠? 멸균 처리를 했는데 감마선 조사를 하고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 속에 있는 영양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1차 중국에서 해갖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여주에 있는 그린피아 가서 또 2차 하고 오잖아요. 1kg당 수수료가 300원입니다. 그러면 20kg짜리가 6,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내고 그게 포함된 가격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DNA를 변형시켜서 다수학으로 생산되는 화분이라면 더더욱 이제는
우리도 자급자족해야 될 시기가 왔다. 벌써 지났습니다. 86년도 이전에 우리 양봉가들은 도토리 화분 생산하고 다래 화분 생산하고 그래서 그 화분을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시절에 단 한 통도 석고병이 있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중국산 화분 들어오면서부터 석고병이 난리를 쳤고 91년도에 중국에서 가시응해가 들어왔잖아요. 검역 없이 들어온 꿀벌에 가시응해가 들어와서 전국의 꿀벌이 92년도에 65%의 꿀벌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화분 20kg 정도만 생산하면 떡이 몇 개가 나와요? 화분 20kg면 떡 얼마나 나오죠? 100kg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효모, 대두박,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활성 생균제, 비타민, 산란 촉진제, 그리고 설탕, 거기다가 뭐 탈지 분유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카제인을 넣을 수도 있고 더 고급 영양제를 만들어서 먹일 수밖에 없는 계절이 언제라고요? 산란의 최절정을 이루는 기간을 기준으로 45일 전서부터는 건강한 애벌레, 유봉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일벌의 생애를 제가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벌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월동 나서 새끼 키우고 죽는 벌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45일 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언제를 기준 잡는 거예요? 8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45일 전을 계산해 보면 언제예요?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6월 30일이나 7월 1일경 아까 말씀해 드렸던 7월 6일 소설하고 하는 절기가 되면 이때부터는요. 식량도 정상적으로 줘야 되겠고 설탕물도 그냥 주면 안 돼요. 옛날에 환경이 깨끗했던 수질 오염도 없이 나가서 깨끗한 물도 물어오던 그 시절의 양봉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떨어지면 안 돼요. 물 떨어지면 안 되고요. 화분떡 자체가 고급 영양제를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화분도 우리가 자급자족해는 화분으로 먹일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키우자. 봄에는 안 줄지라도 언제만큼은 적어도 7월 6일 소설하는 절기 이때부터는 내가 생산한 국산 화분으로 떡을 만들어서 벌한테 먹이는 것이어야만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환자가 허공중에 뱉어낸 감기 바이러스가 재채기로 뱉어내잖아요. 허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생물체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생물로 활동하듯이 우리 꿀벌의 전염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되면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언제서부터 7월 전기 가온으로 벌을 키우게 되는 계절에는 반드시 7월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6월 17일서부터는 왕을 가두기 시작을 해야 되고 15일 동안 가두고 나서 풀어줄 때 1차 진디기약을 반드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디기약 하세요. 매년 1년 내내 고생 안 해도 될 만큼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이 하나도 진디기의 먹이가 뭐죠? 진디기의 먹이가 뭐예요? 진디기의 먹이가 번데기의 진액이잖아요. 진액. 말이 진액이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성충의
체액을 먹고 사는 게 진득이에요. 응? 그래서 요 기간이 되면 2차 진득약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진득약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나머지 기간은 B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언제까지? 10월 20일 늦어도 20일까지는 계속 육아를 키우는 거예요. 한여름에 1차 깨끗하게 응애를 방제한 그 벌은요, 봉판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켜야 될 건 뭐예요? 건강한 봉군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죽지 않는 봉군으로 유지하게 하려면 3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 3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새벌통이어야 됩니다. 새벌통. 건강한 봉군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요, 첫째가 새벌통이에요. 새벌통. 벌이 죽어서 흠벌통이 산더미처럼 싸져 있는데 새벌통을 또 사다가 벌을 넣고 키우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흔벌통이라도 반드시 벌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면 그게 새벌통이에요. 근데 소비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조건이 새소비여야 돼요. 새소비. 질병 없이 건강한 벌을 키우기 위한 조건의 3요소예요. 3요소. 새소비는 몇 년 된 거죠? 3년 미만 된 소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3년까지라고 보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경기도의 꿀벌 피해로 농진청에서 이만영 박사님하고 경기도 9군데 피해 조사를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을 때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200통 월동 났는데 10통 남았다고 하는 봉장도 가보고 다 죽었다고 하는 봉장도 가보고 가보는 데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소비가 새카맣습니다. 구수비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새소비와 구수비의 차이점은 뭐예요? 방이 적다 크다. 그러면 방이 크고 적고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수비의 여왕벌이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더라도 방이 적은 데서 출방하는 벌은 몸집이 더 작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벌이 나와서 꿀을 물어오는 양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구수비의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진디기약을 하잖아요. 새소비보다 흔소비에 잔류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약기운이 항상 잔류가 되는 소비가 구소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응애를 발생 빈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구소비에 있다. 그러면 새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소비를 1년에 옛날에 이동하셨던 계상도 아닌 단상 가지고 이동양봉했던 선배님들은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1000장 이상을요, 녹여서 밀랍을 만들거나 녹여서 버리기도 하고요. 다 소각시켜서 없애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죠. 매년 월동 봉군의 몇 프로를? 60%를 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월동 나서 60% 팔으라고 그랬어요. 몇 통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30통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야, 월동 나면 무조건 60% 팔으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30통 월동 났는데 한 통도 안 죽이고 잘랐어요. 다른 사람들 벌 죽였다고 하는데 초보자가 30통 월동 났는데 100% 성공했어요. 60%면 몇 통 팔아야 돼요? 18통. 근데 팔으라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니까요? 아니, 적어도 100통 이상 되면 전업농이라고 했는데 나도 2통 가지고 3년 만에 30통 만든 초보자가 적어도 100통까지는 만들어 보고 전업농 소리 듣고 팔을지라도 30통 겨우 열심히 키워놨는데 내가 왜 벌을 파느냐고. 안 팔아요. 안 팔면은요 99통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벌이 다 죽어요. 100통도 못 채운다니까. 죽는 원인이 구소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한테 얘기를 해요. 30통 중에 20통을 팔아라. 20통을 팔고 10통 남은 게 너무 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20통을 벌을 가장 잘 키우는 봉장에 가서 5통씩 몇 군데 가야 돼요? 4군데 가서 벌을 사와라. 그 벌은요 이 봉장에 있는 동안에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소비로 키우는 벌을 사오는 게 아니고 깨끗한 1년, 2년 된 소비로 강분으로 육성된 그 벌을 사라. 매년 벌을 팔면 매년 벌을 파는 봉군의 소비가 구소비가 많겠어요? 새소비가 많겠어요? 예, 새소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3년 미만 된 소비, 3년까지만이라도 되는 소비라도 4, 5년, 6, 7년 된 소비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렇잖아요. 매년 벌을 1년에 200통, 300통 매년 파는 농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벌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기분 좋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가서 벌을 보니까 그분이 새로 키운 벌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돼요. 뭐를 보고 아는 거죠? 예, 소비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벌이 좋아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벌 팔지 못하고 그나마도 가지고 있었던 벌 싸게 사서 자기가 키워서 파는 벌은 무조건 구소비요. 그분은요 벌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벌을 팔 때 벌이 실패를 봐서 못 파는 경우가 생기면 구소비를 골라서라도 채밀하고 나머지는 녹여서 밀랍을 만들지라도 절대로 그 소비로 육아를 시키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새벌통의 새소비라고 하는 조건과 세 번째는 무슨 조건이에요? 건강한 벌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요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신왕. 신왕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구왕과 신왕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구왕과 신왕의 차이점은 산란력이 신왕이 좋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구왕과 신왕의 차이점이 있다면 산란력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없을까요? 구왕이 산란한 알과 신왕이 산란한 알의 크기가 다릅니다. 신왕이 산란한 알의 크기가 굵직하고 커요. 구왕은 가늘고 길고 작습니다. 곤충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새끼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예 키우지도 않고요. 건강한 벌만 새끼만 골라서 키워요. 그리고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봉판이 막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많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을 골라내서 없앤 거예요. 또 차이점은 뭐예요?
알의 크기가 다르고 산란력이 다르다는 거 하고, 세 번째는요, 여왕벌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에 먹이는 로얄 젤리 양이 구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의 양보다 신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의 로얄 젤리를 2배에서 7배 정도를 듬뿍 주기 시작합니다. 신왕이 산란해서 부화된 유충을 2충을 하려고 해도요, 충이 보이질 않아요. 듬뿍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게 로얄 젤리 양을 많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새벌통의 새소비의 신왕이라는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벌이 키우다가도요, 나가서 싹 나가고 소비만 남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춰가면서 키우고 10월 20일경에 다시 뭐를, 격왕농을 다시 쓴다 그랬죠? 네, 격왕농을 써서 이때 격왕농을 한 번을 더 쓰는 거예요. 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30일에서 40일밖에 안 되는 월동 기간에 벌을 꾸준히 키우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격왕농에 가두기 전에 한 1차를 치고 15일 동안 가두고 나서 풀어질 때 2차 응애약 처리를 하고, 그리고 7일 후 요때 3차 진디기 약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예요. 벌을 풀어서. 이때는 무슨 배열이에요? B타입은 월동하기 위한 저밀 소비 배열로 간 것이고, 이때부터는 몇 장이에요? 8장이라도 8장이라도 1번 소비와 8번 소비는 100%짜리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2번 소비, 7번 소비는 70%짜리를 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3, 4, 5, 6 30% 정도 밀게 된 소비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소비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양기에다가 센서기를 놓고 사양기 뒤에다가 전기 가온판을 끼고, 그리고 온도를 25도 정도로 맞춰서 가을 이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가 날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5일이니까 아까 이게 11월 5일이 되고 플러스 7일이 되면 11월 적어도 며칠이에요? 12일이 되면 11월 7일 입동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키워도 됩니다. 응애를 잡고 나서 키우는 패턴으로 가야 돼요. 응애 안 잡고 키우잖아요. 겨울에 벌 키우면서 응애를 키우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 잘 큰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응애의 단점이 뭐죠? 진디기의 단점. 진디기의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 키우면, 자, 그건 이제 대답이 없으시니까 요거부터 마무리하고요. 자, 요렇게 키운 벌이 팔매로 월동 들어간 벌이 팔매로 월동 들어간 거예요. 봄이 되면 육매 착봉이 되고요. 육매벌이 돼요. 그리고 3매 육아봉판이 됩니다. 2월 중순경에 이 벌 가지고 다른 벌은 2매, 3매를 다시 키우기 시작할 때 월동 나서 전기 가온해서 키운 벌이 적어도 6매 착봉벌에 4매 육아봉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벌 팔면 얼마 받아요? 얼마 받아야 돼요? 예? 30만 원은 너무 헐값이죠?
예, 저 정도 벌이면은요, 아무리 못 받아도 4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월동이래요, 그런 게. 예? 월동이 들어가지 않고 무월동으로 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육아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응애를 2번 잡는다고 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봄에 응애를 안 잡아도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키우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봄벌 깨우게 하는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15일에서 20일이면 죽는다고 하는 벌은 어떤 벌이고 20일에서 25일이면 죽는다고 하는 벌은 어떤 벌인데 그런 벌을 찾아내는 방식을 알고 한 통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가자 그 뜻이거든요.